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함수를 나타낼 때에는 정의역의 원소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둡니까? 그렇죠. 정의역의 원소는 x라고 표현을 하고 치역의 원소는 y라고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y는 fx의 역함수를 지난 시간에 x는 f 인버스 y로 나타냈죠. 하지만 그걸 그래프로 옮길 때에는 일반적인 정의역의 원소 x와 치역의 원소 y로 나타내기 위해서 x와 y를 서로 바꿔줍니다. 어떤 식에서? 주어진 이 구한 식에서 x와 y를 자리를 바꾸다 보니 결국 역함수는 y는 f 인버스 x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1대1 대응이면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럼 그 역함수를 y는 f 인버스 x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첫 번째 y는 fx를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 좌변에는 x만 남겨놓고 y를 전부 다 우변으로 다 넘기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한 식을 우리는 뭐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다? f 인버스 y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좌변에 x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의역에 해당되는 원소는 y가 아니라 x이고 여기 치역에 해당되는 원소는 x가 아니라 y입니다. 그래서 x와 y 자리를 서로 바꿔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y는 f 인버스 x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먼저 x와 y를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x와 y를 먼저 바꾸면 여기 x는 fy가 되겠죠. x는 fy. 그걸 또다시 y는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리를 바꾸고 또 이런 식으로 y는 x에 관한 식으로 그렇게 해서 역함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역함수에 여러분 이 f의 역함수를 f 인버스라고 나타내죠. 그거는 f의 치역을 누구로 둡니까? 역함수에 뭐로 둡니까, 여러분? 그렇죠. 정의역으로 이렇게 둡니다. 물론 f의 누구는 정의역은 f 인버스에 뭐로 바뀝니까? 정의역은 치역으로 바뀌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반대 방향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대1 대응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 직선을 여러분 그려보면 1대1 대응이 되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1대1 대응 되는 방법은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y절편은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기울기가 얼마인 2인 직선이니까 이런 직선이 나오죠. 되겠죠. 이러한 직선은 우리가 1대1 대응을 보려면 어느 축에 x축에 평행한선을 껐을 때 몇 점에서 만나야 된다?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게 지금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거기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 되겠죠. 반면에 추가적으로 보면 여러분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껐어요. 그럼 몇 점에서 만납니까? 한 점에서 만나죠. 이거는 누구를 확인한다? 함수인지 아닌지를 봅니다. 함수일까니까. 만나지 않으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고 두 점에서 만나면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었죠. 근데 몇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검은 거와 검은 직선과 빨간 거 y축에 평행한 직선을 보면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함수이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함수는 1대1 대응이에요. 따라서 뭐가 존재합니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럼 그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y는 이렇게 나와 있는 지금 y는 나와 있는 식을 누구를 관해서 x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꿔라. 무슨 말이냐? 좌변에는 x는 남겨서
y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바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선생님이 첫 번째 x가 있는 항과 없는 항으로 다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x는 마이너스 1을 넘기니까 y 플러스 1.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x는 이렇게 나타내니까 2를 나누겠죠. 그래서 x는 2분의 1 y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죠. 결국 여러분 이 식이 누구냐? f 인버스 y 식이에요. 누구를 선생님이 2x-1을 이 식을 fx라고 둔다면 이 식은 f 인버스 y인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의역의 원소는 y가 아니라 x로 두고 여기 치역의 원소는 x가 아니라 y로 두기 때문에 x, y를 자리를 바꿔서 이제 정확한 답인 이렇게 y는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로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누가 됩니까? f 인버스 x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정확한 답은 어디? 이 부분이 정확한 답이겠죠. 이렇게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러한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fx의 역함수를 y는 f 인버스 x라고 할 때 이게 존재를 합니다. 당연히 존재하려면 y는 fx가 뭐다?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따라서 y는 fx의 그래프 위의 점은 a, b라고 한다면 이 위의 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프가 있으면 이 그래프의 위의 점 맞습니까? 이런 뜻이 아니죠. 맞죠? 이 그래프의 위에 있다고 해서 위의 점이 아니라 위의 점이란 말은 바꿔 말하면 뭐 한다? 속한다라는 뜻이에요. 또 바꿔 말하면 뭐 한다? 지나간다. 이 그래프의 위에 있는 이러한 게 위의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의 점은 이 그래프를 지나가는 점이에요. 대입하면 뭐 한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점이에요. 이런 게 위의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 b가 y는 fx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그대로 y 자리에 b를 넣고 그 x 자리에 a를 넣으면 성립한다라는 거죠.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죠. 역함수는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대응시키는 거죠. 지금 a가 b에 대응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대응시키면 b가 누구로? a로 대응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거를 우리 f 인버스라고 했고 b를 넣으니까 이제는 a에 대응되더라.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입니다. 결국 이 식에 의해서 a, b는 y는 fx에 지나가는 점이고 여기는 b, a가 여기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위의 점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a, b는 이거 위의 점이고 누구는 반대로 누구는 b, a는 y는 f 인버스 x의 위의 점이에요. 대입하면 성립한다. 여기 대입하니까 성립하죠. 근데 a, b와 b, a를 비교를 한다면 이 두 점은 x와 y의 자리가 바뀌었죠. 결국 그거는 누구다? x 대신 y를 넣고 y 대신 x를 넣는 누구? 직선 y는 x에 뭐 한다? 여러분 대칭이다. 되겠습니까? 하나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점이 결국 이렇게 옮겨지고 여기 있는 점은 y는 x 여기 옮겨지고 결국 y는 fx라고 하는 모든 점은 여기 있는 모든 점은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그래프가 y는 x에 의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되는 거죠. 점에 이어서 점이 모여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y는 x에 대칭이 된다. 누가? 지금 빨간 거. y는 fx와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의 그래프는 직선 y는 x에 대해서 뭐한다? 대칭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차 함수? 1차 함수. 그래서 1대1 대응이다. 따라서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럼 그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리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그려본다면 자, 여기에다가 0을 넣으면 얼마? 2. 그래서 0,2를 지나죠.
0,2. 그리고 y에다가 0 넣으면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 4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0,4. 자, 다시 여러분 선생님 보겠습니다. 지금 다르게 이야기했죠. x에다가 0을 넣으니까 y가 얼마? 2가 나왔으니까 x가 0일 때 2. 그래서 파란 걸로 나타낼게요. 그대로 검은 걸로 나타낼게요, 여러분. 선생님 지금 잘못 이야기했죠. 자, 0,2를 지나고 y가 0일 때 x는 얼마? 4가 돼야 되니까 4,2를 지납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끄면 요런 직선이 나올 겁니다.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가 되죠. 그런데 이 함수의 역함수는 결국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지나가는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여러분 대칭 이동이 되죠. 주어진 함수와 그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은 대칭 이동하면 0,4 누구의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거죠. 그 다음에 0,2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y 자리가 바뀌니까 2,0.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결국 선생님이 주어진 식을 이거를 fx라고 한다면 이 파란 거는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다. 물론 지금 역함수가 무엇인지는 구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뭐만 구해라? 그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했기 때문에 굳이 얘가 누구인지는 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주어진 함수를 구하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따라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되겠다. 그렇게 그린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풀이 2번은 여러분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1차 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누구에 관해서 나타내라 선생님이 x는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죠. 그래서 x가 있는 항만 남기고 나머지 넘기겠습니다. y-2 그리고 x는 나타내야 되니까 여기에다 얼마? 마이너스 2를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양변에다 곱하면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4가 되고 일반적으로 정의역의 원소는 여기가 정의역의 원소죠.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는 x이고 공역의 원소는 y이기 때문에 xy를 자리를 바꿔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하는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주어진 이 식을 선생님이 fx라고 한다면 이 식은 f 인버스 x가 될 겁니다. 첫 번째, x는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xy 자리를 바꿔서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0을 넣으면 얼마? y가 4죠. 그래서 x가 0일 때 4, 0,4를 지나고 그 다음에 2를 y가 0일 때 x가 2가 돼야지 0이 되죠. 그래서 2,0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위에 파란 직선과 이거 같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서 그릴 수도 있고 또는 주어진 함수를 그리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서 바로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요. 1번과 2번의 차이는 역함수가 누구인지를 1번은 풀이 1은 역함수의 식을 구하지 않고도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포인트 집어 보겠습니다. 지금 교점이 누구 위에 있습니까? y는 x 위에 있습니다. 누구와? 주어진 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이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은 끝났어요. 근데 선생님이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듣기 바랍니다. 1대1 대응이 되어야지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정의역과 공역을 축소를 시켜갖고 1대1 대응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정의역과 공역을 범위를 줄인 축소된 그 범위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1대2 대응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y는 x제곱은 여러분 역함수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냐면 선생님 그리면 이차함수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근데 누구 축의 평행하게? 선생님 x축의 평행 끄면 몇 점에서 만납니까? 2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1대1 함수가 아니다. 따라서 1대1 대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문제에서는 x의 범위를 줄였어요. 0 이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이렇게 점수는 없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만 있으니까 x축의 평행에서 끄면 몇 점에서 만납니까? 한 점에서 계속 만나죠. 따라서 1대1 대응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죠.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를 줄이니까 이렇게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이거의 정의역의 자 이거를 선생님 fx라고 한다면 x가 0 이상인 그라 x에 대해서 대응을 시키는 거죠. y는 누구로? 주어진 함수값 0에서부터 큰 거 이거로 줄이는 거죠. 실수에서부터 실수로 가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정의역 1대1 대응이 되게끔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를 줄여서 1대1 대응을 만드는 거죠. 임의로.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 1번 내용과 이어서 특히 1대1 함수라면 여러분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는 1대1 대응이 아니면서 1대1 함수인 경우에는 치역과 공역이 같도록 공역의 범위를 줄이면 여러분 결국 1대1 함수는 1대1 뭐가 됩니까? 1대1 대응이 돼요. 1대1 대응. 따라서 줄여진 그 범위에서는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보겠습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인데 이런 고2 때 배우는 과정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설명은 간단하게 하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라고 하면 자 지수에 정의역의 모수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fx 이렇게 2의 x제곱 이런 걸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면 나중에 2학년 때 자주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 f라고 하는 함수를 실수 정체 집합 리얼 넘버라고 해서 라지 r로 둔다면 실수에서부터 실수로 대응을 시킨다면 여러분 이거는 이 밑에 지금 이 부분에 함수값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이 부분에 존재 안 하죠. 그래서 x축의 평행선을 끄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하지만 이 밑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둔다면 f는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f 인버스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 안 하죠. 역으로 이 밑에 y가 음수인 것을 거꾸로 보내면 대응되는 x 값이 없어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1대1 함수 누구는 아니고 1대1 대응이 아닌 1대1 함수고 1대1 대응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줄였어요. 정의역의 실수의 집합에서 공역을 실수로 두지 않고 치역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y라고 한다면 이 y의 원소는 해당이 되는 양수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양수를 이렇게 줄인다면 이때는 여러분 1대1 대응이 돼요. 따라서 f 인버스가 존재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사실 이 f 인버스를 뭐라고 하느냐 이 f 인버스를 지금 자리가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이 f 인버스 존재하는데 그걸 우리는 나중에 배우는 로그 함수라고 해요. 로그가 뭔지는 지금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그래프는 그릴 수가 있죠. 왜냐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자 y는 x라고 두고 자 요런
이런 식으로 지금 y는 2x라고 둔다면 지수함수 이거의 역함수는 존재하게 되죠. 누구를 그 공역을 치역으로 이렇게 줄였어요. 그러면 1대2 대응이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라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y는 x에 대해서 대칭도 하면 이 점과 이 점은 반드시 지나면서 요런 그래프로 된다는 거죠. 이 빨간 게 로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 로그 함수가 어떠한 거는 2학년 때 자세히 배울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1대1 함수인 거는 공역을 줄여서 1대1 대응으로 만들어서 그 역함수를 언급할 수 있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4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함수가 있는데 정의역에 임의의 두 원수, 임의라는 말은 모든인 거예요. 모든. 그 모든 x1과 x2를 선생님이 임의로 다 꺼냈을 때 x2가 더 크다면 그때 함수값도 더 큰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정의역의 원소가 커질수록 y값도 이렇게 커지는 거죠. 정의역의 원소가 커질수록 y값도 커진다. 그러한 함수를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하느냐? 증가함수라고 해요. 반대로 정의역의 원소가 커지는데 y값이 작아지는 것. 정의역의 원소가 커지지만 y값이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것. 그런 걸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정의역의 원소가 커지지만 y값이 작아지는 것. 이거 왜 언급을 하느냐? 3번, 4번도 사실 고2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개념이 이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가함수와 감소함수 둘 중에는 여러분 전부 다 증가함수가 되든 또는 감소함수가 된다면 그러한 함수는 1대1 대응이에요. 따라서 뭐가 존재합니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도 됩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죠. 그리고 1대1 대응이면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가 돼야 돼요. 요런 게 증가함수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 계속 이렇게 커지는 거죠. 또는 우리 직선의 방정식 그 기울기가 양수인 거 그런 게 증가함수죠. 감소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감소함수예요. 정의역의 값이 뭐 하는데 커지는데 y값은 점점 작아지죠. 이런 게 감소함수입니다. 어쨌든 누구 축에 x축의 평행선을 이렇게 끄면 몇 점에서 만납니까?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왜 하느냐? 이게 증가함수죠. 증가함수가 있는데 자, 주어진 함수가 증가함수이면 결국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증가함수이고 역함수가 당연히 존재하지만 그 두 개, 주어진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가 이 그래프가 만나는다면 그 만나는 교점은 항상 어디 위에 있을까? y는 x 위에 있어요. 자, 선생님이 y는 x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대칭해서 이렇게 끄면 대칭 이동한 게 역함수죠. 이 점과 이 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이렇게 대칭 이동되는 거죠. 이게 역함수예요. 방금 이 검은 게. 근데 주어진 이 파란 거와 이 검은 거의 교점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항상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누구 함수가 돼야 된다? 증가함수일 때는 교점이 있다면 항상 그래요. 하지만 증가함수가 아니라 무슨 함수라면 감소함수라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선생님이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6번의 예. 6번에 선생님이 fx를 마이너스 x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f 인버스 x도 구할 수 있죠.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구해보세요, 여러분. 마이너스 x예요. 근데 지금 이런 함수죠. 되겠습니까? 무슨 함수? 감소함수예요. 얘는 둘 다 감소함수예요.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지금 y는 x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에 의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 그래프가 결국 y는 fx이면서 f 인버스 x예요. 이 검은 그래프가. 결국
모든 점에서 교점이 생겨요. 모든 점에서 교점이 생기죠. 하지만 이 점은 교점이지만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이지만 y는 x 위의 점이 아니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점은 이 y는 x 위의 점이 아니죠. 그러한 이유는 뭐기 때문에 이 함수가 뭐기 때문에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가 얘는 같지만 일반적으로 다르겠죠. 근데 그 두 개의 교점은 y는 x 위에 항상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면에 누가 함수라면 증가함수라면 지금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두 개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이게 증가함수라면 두 개의 교점을 구할 때는 우리가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누구 좌표? x의 좌표는 예전에 선생님이랑 했죠. 연립방정식의 여러분 실수인근 좌표 평면에서 만난다는 거는 좌표 평면에 있는 숫자는 실수예요. 실수. 그 만나는 점은 결국 실수인 근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실근이다. 결국 이 두 개의 교점을 구하는데 y는 fx를 역함수를 먼저 구하고 이 두 개를 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누구 함수라면 y는 fx가 증가함수라면 굳이 y는 fx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교점은 y는 fx와 y는 x 위의 교점과 같기 때문에 항상 그렇다는 거죠. 누구 함수라면 증가함수라면. 되겠습니까? 왜냐면 이 지금 5번, 6번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적인 문제가 학년평가 또는 수능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꼼꼼히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함수 파트는 첫 번째 우리가 함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를 배웠어요. 이제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 충분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유리식, 유리함수, 무리식, 무리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